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사력의 마지막 시간으로 일본이 최근 적기지 공격론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론의 가상 적국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적기지 공격론의 가상 적국 중에 하나인 북한이 이 적기지 공격론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아국에도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 왜 문제인가, 이걸 이번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가 1962년에 있었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계속적으로 무기 개발에 경쟁을 해왔습니다. 핵실험,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 유인 우주 개발. 그러니까 핵과 우주 개발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해왔죠. 그러면서 핵무기를 굉장히 개발을 해서 전략 핵무기, ICBM,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이렇게 해서도 그 각 분야에서도 경쟁적으로 대결을 해왔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도 같이 겸해서 미국은 양극체제였죠. 미국은 자유민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좌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대결을 해왔습니다. 당시 쿠바 미사일 사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약간 입지가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케네디 대통령이 2차 대전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핵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후보와 그 당시 경합을 하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문제가 있었죠. 베를린 봉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하고 그런 봉쇄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와 비엔나 회담의 결과가 안 돼서 케네디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태였죠. 또 하나는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의 서기장인 후르시초프도 소련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인데, 스탈린이 너무 독재를 해와서 스탈린 범죄를 비판하고 스탈린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농업 정책이 실패를 해가지고 후르시초프도 그 당시 소련 국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등장인물로 카스트로가 있습니다. 카스트로는 쿠바 당시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하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중남미에서 이제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이 카스트로가 계속적으로 소련한테 무기를 달라, 그리고 미국의 위협에 자기네들이 대항할 수 있게 원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카스트로의 발언권이 미미했기 때문에 카스트로의 발언을 그렇게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962년 10월 16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소련제 중거리 핵 미사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1600km나 되는 그런 중거리 핵 미사일이 쿠바 지역에 있었다는 걸 미국 정찰기가 촬영을 해서 그걸 미국의 이제 지휘부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지휘부에서는 이걸 항의를 하게 된 거죠. 당시 주미 소련 대사 도브리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브리닌은 부정을 했죠. 또 후르시초프 서기장도 간접적으로 부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엑스콤 회의라고 해서 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가 하는, 그러니까 핵심 군사안보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소집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미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방안, 또 하나는 쿠바를 봉쇄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냥 쿠바를 침공하는 방안, 이 세 방안을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또 당시 이제 존슨 대통령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제 소련을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압박합니다. 근데 후르시초프는 당시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불가침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당시 이제 자기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런 자기의 주위 세력들을 규합을 하면서 소련을 이제 궁지로 몰아넣죠. 몰아넣으면서 동시에 이제 경계태세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부대에는 경계태세를 하고 함정을 당시 카르브해에다 배치를 하고 또 전략 폭격기에 핵무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강온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강온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쿠바를 당시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6일 만에 쿠바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대포군 2를 발령하고 바로 8분 후에 소련 선박이 쿠바 봉쇄를 해서 회항을 합니다. 이때 회항을 안 했으면은 그 당시 상황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태가 바로 쿠바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당시 후르시초프가 판단을 잘못해서 소련 선박을 그대로 쿠바까지 진입을 시켰다면은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났다. 또 소련 유조선은 대신 미국이 이 쿠바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후르시초프하고 서신과 전문을 통해서 후르시초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재고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원 전략을 계속 미국은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르시초프가 당시 터키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군의 핵무기를 철수를 하면 쿠바에 있는 소련의 핵무기를 철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군사 위기가 또 계속 고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계속 쿠바를 정찰을 하고 만약에 쿠바를 장악한 후에 민간 정부를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비상 계획도 세우면서 봉쇄선에 접근한 여러 가지 선박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결국 후르시초프가 손을 들어서 후르시초프가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후르시초프도 손들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일전을 각오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소련 대사관에 있는 기밀 문서를 파기합니다. 원래 전쟁 전에 상대방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상대국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에서 기밀 문서 파괴하는 것은 거의 전쟁을 각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쿠바 지역에 설치된 미사일 기지와 폭격기에 전투 태세 돌입 지시도 합니다. 이렇게 후르시초프도 강원 전략을 합니다만 결국 후르시초프가 케네디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케네디 대통령도 터키의 핵무기를 철수를 하죠. 그래서 양측이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무사히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헌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당시 동생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었는데 이 법무장관이 한 라인으로 소련 대사 도브리니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양쪽에 한 라인을 가동시키고 또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간에 서신도 있고 전보도 있고 또 유엔 사무총장도 역할을 해서 다행히 이 쿠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쿠바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돼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것과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는 어떻게 다르느냐?
만약에 일본과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해서 미사일 전쟁이 촉발이 된다면 어떤 라인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쿠바 사태와 일본과 북한 지금의 사태의 유사점은 뭐냐면은 인접 국가에 미사일이 있는 게 너무 위험하다. 결국 쿠바에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런 미사일 위기에 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미사일 개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위험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북한의 지금 적대적 감정이 과거 소련과 미국의 적대적 감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 차이점은 뭐냐? 쿠바 사태는 단기간이었지만 지금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이런 위기는 굉장히 지금 10수년간 지금 가고 있다. 한 라인 가동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한 라인이 제대로 가동을 했지만 북한과 일본의 한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없다. 과거 같으면 일본과 북한의 미스터 X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라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어떤 적기지 공격론에 대한 대처 방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리적인 사고가 과거 흐르시초프 이런 라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지금 김정은 라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같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위험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또 한일 간의 사전 철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농로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과 북한의 감정 대립을 완화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력 관련해서 중국, 북한 또 한일 관계를 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